박보살 이야기 18편 시작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 혹은 안경 공장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귀신 체험, 그런 걸로 유명했던 곳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보살과 저는 거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박보살이 그랬어요. 이런 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6년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담이지만 박보살이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인연 스포츠 토토인가 프로토? 하여튼 축구 게임 겁나 잘 맞춥니다. 몇 달 전에 쩐대비랑 볼 일 있어서 장거리 갔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 물이랑 껌 사러 잠깐 들렸어요. 근데 거기 마트 사장 아저씨도 완전 갬블러이신 걸로 유명합니다. 계산하려는데 마트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땡땡 엄마 이거 10,000원 따라오면 83만원 묶는다 하시며 베팅을 권유하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83만원이란 말에 따블이의 귀는 팔랑팔랑. 결국 갬블러 아저씨한테 저도 똑같은 거 해주세요 해서 받아왔죠. 그날 제가 사촌동생 결혼식에 간다고 전라도를 갔었는데 박보살이 우리 부모님이랑 쩐대반테 민어회 대접할 테니 목포에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쩐대비랑 저랑 목포에 갔어요. 박보살네 부부를 만나 민어 코스 요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프로토를 했다며 83만원 따면 어쩌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보살이 종이를 보자길래 보여주니까 에이 2개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잉? 왜? 하니까 2게임을 짚으며 이거랑 이거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흑흑 내 돈 10,000원 하면서 징징거리니까 니는 편재운이 없어 이년아. 소처럼 일해서 돈 벌어 하는 박보살년. 아무튼 며칠 뒤에 보니 결론적으로 박보살이 다 맞췄습니다. 쩐대 완전 소오름이라고. 박보살 꼬셔서 프로토 하자고 난리였죠. 또 사설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박보살이 축구 매니아. 2006년 월드컵 기간에 박보살이랑 저랑 거리 응원도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 축구에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한국이 이기면 장땡이라 무슨 경기가 있던 날인진 기억이... 그날도 같이 길거리 응원하러 갔었는데 박보살네 동네 동생도 마침 같은 곳에 있다며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박보살, 저, 그리고 다른 친구 1명, 또 박보살네 동네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서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21살, 동생들이 20살 때였죠. 아, 옛날이요. 박보살 동네 동생은 저도 몇 번 어울린 적이 있던 터라 수다 떨고 있는데 현이 친구들이 흉가 체험, 귀신 체험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때 현이 친구들이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 얘기라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해서 박보살이 자신의 존재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그런 데 가면 안 좋다라는 식으로만 조언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언니, 뭐 좀 알아요? 라며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현이가 그나마 중간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는 에이, 우리 언니 그런 이야기 싫어해 라며 화제를 돌렸죠. 그날 그렇게 금 모임을 파하고 집에 가는데 박보살이 계속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현이 친구들 큰일 낼 것 같다며 아이고 발도 가볍고 궁디도 가볍고 주둥아리는 더 가벼운 년들이다 라며 현이한테라도 주의하라고 얘기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월드컵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기로 했어서 박보살이 먼 길을 가야 하니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 해서 둘이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독서하고 있는데 박보살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란 박보살이 야, 옷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한밤중에. 아무리 큰일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애가 허둥지둥 하는 걸 보니 저는 또 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해줘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박보살을 따라 나섰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는데 경북 경산. 맞아요. 지금 우리 가게가 있는 지역입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위에서 언급했던 곳이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월드컵 때 봤던 현이 친구들이 흉가 체험, 귀신 체험에 관해 알아보다가 곤지암 정신병원을 너무 멀어서 못 가고 경산 안경공장과 코발트 광산은 가까워서 가기 좋겠다며 그날 즉흥적으로 현이 아버지 차를 몰고 그 밤중에 거길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광산을 둘러보다가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무서워진 현이 친구들이 뛰어내려와서 차에 탔는데 덩달아 놀란 현이가 얼른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것처럼 차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 보험을 부르려는데 현이 아버지 차량이라 보험을 못 부른 겁니다. 현이는 헛소리하는 친구들도 무섭고 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생각난 게 박보살 뿐이라 연락을 했다고 했죠. 그날따라 달빛도 없어서 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광산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고 애들이 차를 주차해 놓은 곳에 저도 차를 세웠습니다. 박보살이 저한텐 넌 여기 있으라 하고 차에서 내려 현인의 차 쪽으로 다가갑니다. 현인의 차랑 제 차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보살이 차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신나 죽겠는지 막 클락션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갈기고 와이퍼를 켜고 미친 짓을 하지 않겠어요? 전 현인의 차 헤드라이트에 인상을 찌푸리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상식 부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 배터리가 나갔는데 쌍라이트를 갈기고 클락션을 울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온몸에 개소름이 다다닥 돋았습니다. 겨우 몇 초 지났을까? 무서워서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 박보살이 애들을 끌어내리고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염주를 풀어 애들을 때립니다. 근데 박보살 말로는 그때 지도 쫄았답니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촉이 왔다고 해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박보살이 쫄았다는 걸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현이가 운전할 정신도 아닐 뿐더러 차도 운행이 안 되는 상태였어서 차를 그냥 거기 세워두고 제 차에 태워 데리고 나왔어요. 우선 거기를 빠져나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 이제와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걔들 태우기 싫었어요. 저한테 부정 탈 것 같았거든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정신 나간 게 보였어요.
현이 친구 2명은 대구에서 둘이 자취하고 있어 박보살이 걔들 집으로 바로 가자고 합니다. 바로 가서 현이 친구들을 집에 내려주고 박보살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던 박보살이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아무튼 현이 친구들을 내려주고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현이랑 집에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이 말에 의하면 친구들이 급 가자고 졸라서 현이가 아버지 차를 몰고 애들을 거기로 데려갔다 합니다. 현이는 거기 같이 간 건 맞지만 몇 달 전에 박보살이 엄청 겁주고 조심을 시켜놓기도 했고 또 그냥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차에 있겠다고 하고 차에 있었다고 해요. 같이 간 두 친구는 깔깔거리며 현이를 놀렸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박보살이 몇 달 전 조심시키며 손에 쥐어준 괴물놀이개를 손에 꼭 쥐고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아무튼 박보살네 동네에 도착해서 현이를 내려줬는데 박보살이 차는 내일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어른들이랑 해가 떠 있을 때 찾으러 가라 말하며 무슨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박보살이랑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박보살 말론 현이 친구들한테서 영가를 본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귀신에 씌인 건 맞는 것 같다고 차에서 내렸는데 한기가 느껴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감정이 들어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현이랑 친구들을 염주로 내리치는데 자기도 무서웠다 해요. 그래도 애들을 두고 가진 못하니까 집까지만 태워주고 얼른 벗어난 거라 했어요. 걔들 큰일 치를 것 같다라는 말에 저도 걱정은 됐었지만 어쩌겠어요. 박보살이 뭐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모두 구제할 순 없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날부터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그 친구 2명 중에 1명이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감,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 정신병동을 들어갔죠. 정신병원에서도 위협적인 행동과 자해를 많이 해서 거의 묶여있다시피 하고 매일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다 합니다. 그런데 현이 말로는 나중에 그 친구 집에서도 병원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 얘를 퇴원시켰나 봐요.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1명 친구도 자살한 친구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 친구 집이 14층이었는데 부모님 눈앞에서 베란다로 가더니 그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낙상사한 친구 일기장을 부모님께서 현이한테 보여주셨는데 말하지마, 나한테 말하지마, 말 걸지마, 미안해, 잘못했어, 말하지마, 말 걸지마 라는 낙서가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박보살이 현이 친구들한테 발도 가볍고 엉덩이도 가볍고 입도 가볍다라고 한 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찾아와주고 하니까 귀신들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현이도 코발트 광산 다녀오고 불과 몇 달 만에 친한 친구 둘을 잃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박보살 절에 갈 때 자주 같이 따라가서 친구들과 광산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한테 누군가가 그 안경공장과 광산 이야기를 하면 박보살은 그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그 억울한 원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론 갔다 와서도 괜찮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아다리가 맞으면 사람 죽어나가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감당되겠냐고.
시기 어린 마음의 호기심으로 그런 곳에 가보기엔 내 삶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제발 억울하게 죽어간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갖지 마시길. 그리고 그때 제가 몰고 다니던 차는 광산에 다녀오고 보름도 되지 않아 어떤 미친놈이 와서 처박는 바람에 폐차시켰습니다. 박보살도 저도 그게 부정탄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앞두신 이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동생이 이상하다고요. 예전에 뇌전증을 앓았어서 뇌전증이 재발한 건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 정말로 부탁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보통 답장을 안 드리는데 우연히 카톡을 읽다 너무 간절하신 것 같아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구독자님께서 동생의 영상을 보내주셨고 쩐뎁, 저,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 그 영상을 봤죠. 누가 봐도 뇌전증이 아니라 빙이었지요. 제가 좀 밝은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려 했지만 박보살이 지금 뱃속에 아가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얻은 아가인 걸 알기에 민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박보살한텐 말을 안 하고 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려고 엄마가 아시는 곳에 연락해보시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다음날 계단에서 구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쩐뎁은 갑자기 몸살이나 며칠 동안 병원 다니며 링거 맞았고요. 방글인 허공을 보고 어찌나 지저대고 방실인 벌벌벌 계속 떨다가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던지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 주신 이님 동생분이 경산 코발트 광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구독자님도 모르고 계셨다가 어머님께 전해 들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박보살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어제 박보살이 구미에 있는 절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가게에 와줬어요. 가게에 와서 보더니 엄마가 다친 것도 강아지들이 난리인 것도 쩐뎁이 아픈 것도 귀신이 건들고 갔다고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박보살이 돌아가고 저녁에 쩐뎁 병원 데려가서 링거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잘 주차된 저희 차를 또 누가 박아서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진짜 며칠 안에 난리부르스 떨고 났더니 다시 한번 무섭고 실감이 나서 위에어 에피소드를 얼른 올립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호기심에 또 가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박보살 이야기 18편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